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상담사 양쌤입니다. 지난 7일 국회에서는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의료급여도 이슈가 됐습니다. 내년부터 의료급여가 정률제로 바뀌는 부분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의료급여 정률제 자체를 재검토하라고도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의료급여별 정률제 계약안을 처리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종합국감 때 의료급여 정률제를 보완해서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료급여 정률제 어떤 내용인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24 상담센터 지금 상담 시작합니다. 국감에서 한 의원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보건복지부가 150만 의료수급자 전체를 도덕적 해이에 빠진 한심한 이들로 몰아갔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률제 도입을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반드시 재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종합감사까지 의원실로 보고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장관은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감 때 어떤 내용이 오갔길래 이런 말이 나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정률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이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분들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없으면 의료급여 1종, 근로능력이 있으면 의료급여 2종을 드리고 있습니다. 1종의 경우 입원비가 없고 외래는 본인 부담금이 1차 의원 1,000원, 2차 병원과 종합병원은 1,500원, 3차 상급병원은 2,000원, 약국은 500원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얼마로 딱 정해져 있는 정액제라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외래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1차 의원은 진료비의 4%, 2차 병원과 종합병원은 6%, 3차 상급 종합병원은 8%, 약국은 2%입니다.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이렇게 바뀌는 건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간의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 부담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 이용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수급자들이 의료비가 얼마 안 되니까 필요 이상으로 병의원을 자주 다녔다는 겁니다. 여기에 노인 숫자도 늘어나서 의료급여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져서 이렇게 정률제로 바꾸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렇게 하면 수급자분들의 의료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으니 올해 6,000원 지원했던 건강생활 유지비를 내년에 2배 인상해서 12,000원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의료급여에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있어서 아무리 본인 부담이 늘어나도 한 달에 5만 원 이상 부담하지 않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가 인상되는 분들은 9%에 해당하는 7만 3천 명 정도이고 최대 인상 금액도 6,800원 정도라고 했죠. 여기까지가 내년에 바뀌게 되는 의료급여 정률제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부터는 국감에서 어떤 의견이 오가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과다 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1인당 진료비가 건강보험 대비 3.3배, 외래 일수는 건강보험 대비 1.8배라고 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는 노인과 장애인, 만성 중증 질환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다닐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점에서 수급자분들을 건강보험 가입자와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게 맞나 싶긴 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수급자분들의 1인당 평균 진료비와 외래 일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해보니 외래를 가장 많이 받은 1% 정도만 월 평균 외래수가 22.6일이지 그 밖에 99%는 7.5회 이하로 나왔습니다. 수급자의 90%까지 보면 월 외래일수가 5.5회 이하로 내려가고 수급자의 30%까지 보면 한 달에 외래 진료를 1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급자의 건강생활 유지비도 다 쓰지 못해서 일부를 환급받을 정도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지적한 불필요한 진료를 받는 과다 외래 이용자는 1%에 불과한 정말 극소수인 건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마치 모든 수급자가 의료 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한 것으로 일반화했고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면서 전체 수급자의 본인 부담을 더욱 늘려버렸습니다. 약자 복지를 지향한다면서 오히려 약자의 본인 부담을 더 늘린 셈인 겁니다. 이걸 두고 김선민 의원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 3간 다 태우는 격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다 진료를 받는 그 1%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이분들이 얼마나 외래 진료를 많이 했는지 보면 정말 병원에 많이 가셨더라고요. 가장 많이 가신 분은 1년에 1870일을 해나 외래 방문했는데 이 중 100회 이상 방문한 의료기관은 7곳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무려 291회 갔습니다. 이 정도면 쉬는 날 빼고 거의 매일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같은 병원에 매일 오는 환자가 있다면 이건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는 수급자 전체가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처럼 몰아가고 의료비용 재정 부담의 책임을 수급자에게 돌리면서 모든 수급자분들의 의료비를 늘려버렸습니다. 수급자들의 의료비가 저렴하다 보니 도덕적 해이가 돼서 비용의식이 약화됐다. 그러니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거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말이죠. 다음 수급자분의 본인 부담금 증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가 정률제로 바뀌면서 수급자분이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 대부분 늘어납니다. 지난 8월 기초법 공동행동에서는 수급자 회원 19명을 대상으로 정률제 변경을 했을 때 진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조사했습니다. 선택의료급여 기간제도와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로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6명은 전부 본인부담금이 늘어나서 적게는 49%, 많게는 473%까지 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143%가량 본인 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이 중 약제비 증가폭이 커져서 약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부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률제로 바뀌어도 수급자분의 건강생활 유지비가 2배로 늘어나서 의료비에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건강생활 유지비 이상의 자부담이 발생하는 이론이 이전보다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 자부담이 얼마 될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은 아파도 병원에 안 가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있어서 의료비를 부담해봤자 한 달에 많아야 5만 원이라고 하지만 수급자에게는 그 돈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설령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 전까지 의료비를 융통해야 하는데 수급자분들은 생계급여가 적은 상황에서 하루하루 생활하기도 벅차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다른 의원이 낸 이번 국감 때 낸 보도 자료를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 중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4년 동안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70%가 국가 암검진 혜택을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 진료 문제를 걱정하기보다 치료 포기에 대한 문제를 더 걱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은 비급여 때문에 지금의 의료비도 부담되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교통비도 부담돼서 치료를 포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정률제까지 시행한다면 치료를 더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건강 불평등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힘든 분들 많습니다. 수급자는 생계급여가 적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더 힘듭니다. 이 상황에서 의료비까지 부담되면 더 힘들 겁니다. 정부는 1인 가구 고독사 대책을 내놓지만 생계급여 현실화 의료급여 정률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합국감 때 의료급여 정률제를 보완해서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복지부의 좋은 답변 기대하면서 상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보실 수 있는 방법,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정부 혜택들 복지24 상담센터에서 항상 챙겨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알찬 정보와 함께 복지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 상담사 양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